오늘 좀 법사위도 면면들이 바뀌었어요. 법사위원장도 바뀌었고 법사위원으로 새롭게 합류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에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멈추냐 안 멈추냐를 두고 여러 공방이 있었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이것이 압도적 다수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절차가 당연히 중단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입장이 어떠신가요? 저희들은 이제 개별 재판부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다만 다른 재판부에서 또 그와 같은 이제 절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현직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고 어떻게 보면 국민에 있어서 특혜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압도적 다수설로 볼 수가 없고 판례나 전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법사에서 왜 저런 공방이 있었냐면 오늘 또 공교롭게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 공판 준기일이 오늘 1심이 있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뭐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이 재판도 추후지정, 마찬가지로 다른 재판과 됐는데 오늘 해당 재판에 나온 다른 이재명 대통령을 뺀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재판을 멈춰달라라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그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근데 뭐 다수설 운운하는데 그 다수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법에 대한 압도적인 걸 조사해 봤는지 또 공식적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법문대로 일단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현재 법문대로 해석을 하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각 재판부가 알아서 재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공범 입장에서 보면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은 재판을 받지 않고 예. 나는 재판을 계속 받는다. 근데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본인들의 어떤 평등권에 침해됐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도 이화영 씨는 이미 재판이 이미 확정이 됐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재심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도 지금 10월 31일 날 그날 이제 1심 선고가 내려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연결되어 있는 대통령은 지금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나중에 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같은 공범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상황에서 대통령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법 잘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논쟁에 대한 것들은 저렇게 대법원 재판 행정처장을 불러서 매일 저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정치적 부담감이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럴 법을 바꾼다는 부담이 있을 텐데 예. 그렇지만 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명시적으로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뭐 김만배 씨, 유동규 전 법무부장들도 유정부 법무부장도 그 검찰의 뭐 구형이긴 합니다만 일단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고 이도하기 이런 것 같아요. 네. 뭐 대통령은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임기 중에 재판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추후지죠. 근데 이제 아까 뭐 배모 씨 같은 경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8월 27일에 본재판 받으라는데 아니 우리도 재판 멈춰둬야 하지 않냐. 이거 다 자초한 일이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좀 굉장히 어렵고 지금 꼬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전 무리한 이 수사였고 기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는 그 사건이거든요. 예. 그럼 한쪽은 진행하고 한쪽은 진행하지 않는다. 이러면 당연히 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른 문제들이 좀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이 건과 관련돼서는 이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기소만 당했거든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진술도 한번 받지 않고 그냥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고요. 예.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최측근이었던 배상원 씨가 최근에 진술까지 했잖아요. 예. 이게 이재명 이 당시 경기도지사와 지금 경기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없다라고 해서 이제 증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재판부에서는 애써 좀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정원의 문건이 기본적으로 나왔잖아요. 주가 부양을 위해서 쌍방울이 한 일이고 이재명 이 정치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근데 이거를 지금 재판부에서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예. 저는 차제에 국정원의 문건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좀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면 저런 부분들도 이 차제에 좀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경기도에 몸담았고 이 법인카드 이용 의혹으로 기소된 한 2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특정해서 누군지는 저도 잘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재판을 우리도 멈춰달라고 했고 근데 반면 재판부는 8월 27일에 대통령을 빼고는 나머지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대북송금 관련은 아마 또 이것도 추후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야당에서 의혹 제기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국정원 기조실장, 꽤 국정원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기조실장에 과거 대장동과 위증교수 사건 등을 변호했던 김희수 기조실장이 내정이 됐어요. 국정원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이걸 두고 오늘 법사위에서 야당의 주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정라인에서 그동안 사실 변호인의 입장과 검사의 입장으로 계속해서 수년간의 재판을 통해서 법리 공방을 해왔는데 거기 있는 상대 측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던 분들이 다시 민정라인에 가서 그 검사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평가를 한다면 저는 공정한 평가가 되기 어렵다라고 보는데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정원 기조실장 문제도 김희수 기조실장이 임명이 됐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 출신이거든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북한에 돈이 가던 문제다 보니까 국정원에 관련 정보가 있고 일부는 또 법원에 증거로서 현출되기도 했는데 국정원 기조실장으로서 가게 되면 또다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고 향후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증거의 보존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되는 상황을 말씀하셔서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네. 어렵습니다. 김규영 대변인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 국정원이 과거에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 당국인데 거기에 실권을 이 관련해서 김희수 실장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잘 알려진 사람이 쥐면 이거 이해충돌 아니냐는 주진 의원의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명백히 이해 충돌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뭐 기조실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의 제2인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산과 인사, 조직, 뭐 기획 여러 가지를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여러 가지 중에 은밀한, 굉장히 긴밀한 내용까지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변호인인데 그렇다면 자기를 변호해 왔던 사람을 국정원 제2인자로 가는데 아쉽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북 송금 관련해서 재판이 지금 중지될지 아니면 계속 유지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아무리 양보한다고 손치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받을 때 본인을 변호할 때 그분을 변호인으로 또 쓸지 안 쓴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국정원의 제2인자로서 가졌던 여러 가지 정보가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본인한테 유리하게 쓰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면 그런 자기의 어떤 변호인을 국정원의 제2인자로 기조실장으로 자리에 앉히는 것들은 피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변호인을 민정수석실 산하의 민정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 그리고 법무비서관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이재명 변호인이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도 되고 또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도 가고 또 국정원의 제2인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세 중에 실세는 이재명 대통령 예전에 경기도지사나 아니면 대표 시절에 변호인을 맡았던 사람들이 실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김준욱 대변인, 그러니까 뭐 김기용 대변인의 말씀을 뭐 존중하면서도 이런 건 있으니까 뭐 민정수석 비서관들이라고 해서 뭐 다 변호인들만 주구장창 앉은 건 아니고 뭐 그만큼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가깝고 국정 철학 호흡을 잘 맞춰왔으니까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취지는 좀 반론이 됐는데 다음 화면 아까 나갔던 얘기를 볼게요.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국정원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앞서 그 코드가 맞았던 사람들과 달리 이거는 이제 대북송금은 국정원과 관련이 있다면 있는데 여기에 기조실장으로 과거 대북송금 변호인을 앉히면 이거는 정말 명백한 이해충돌 아니냐.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것을 이해충돌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가까웠고 또 대통령의 어떤 그 사건들을 변호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제한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만약에 그 지금 뭐 100번 양보해서 이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만약에 지금 그 주진우 의원이 제기하는 것처럼 예. 어떤 이해 충돌 같은 뭐 증거 인멸 이런 게 있었다면 예. 과연 국정원 안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뭐 내부 고발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바로 고소고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가 없고요. 주진우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 출신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부 부처에다 모든 자료 요구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고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 잘못됐다, 이해 충돌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너무 과한 주장이다고 봅니다. 이해 충돌을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해 충돌이라는 것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 이분이 변호인을 했잖아요. 그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이 사건이 국정원이 관련돼 있습니다. 예. 그럼 국정원에 누가 정보를 제공했고 어떤 자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예. 그 권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 그냥 광범위하게 관여됐다고 해서 이해 충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오늘 경기도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빼고 나머지 공동 피고인들은 재판이 8월 27일에 진행된다. 우리도 재판을 멈춰달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3위였습니다.